혹시 요즘 밤에 자려고 누우셨다가 시계를 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낮에는 자꾸 졸려서 깜빡깜빡 조는 일이 많아지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60대 이상에서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불편 중 하나가 바로 불면증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당연히 오는 현상으로 여기고 그냥 참고 넘기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불면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약에 의존하면 부작용이 쌓여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똑똑해지는 정보를 가져온 오똑이 TV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대 이상에서 잠을 못 이루는 진짜 이유, 약 대신 이 습관만 바꿔도 달라지는 놀라운 효과, 오늘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면 루틴,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할지도 모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분명히 졸려서 누웠는데 막상 눈을 감으면 잠이 오지 않고 자꾸 잡생각이 떠올라 뒤척이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또는 겨우 잠이 들어도 두세 시간 만에 깨버리고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서 새벽까지 깨어 계신 적은 없으신가요? 실제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불면증을 겪는 비율은 4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드시는 경우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만 믿고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 약의 효과도 점점 줄어들고 기억력 저하, 어지럼증, 낙상 위험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이 아닌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습관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잠을 못 이루는 진짜 이유 첫 번째는 낮 동안의 햇볕 부족입니다. 우리 몸은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어야 밤에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분비됩니다.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일종의 수면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 눈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뇌 속의 시상하부, 특히 식욕차상액이라는 부위를 자극하게 되고 그 결과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점점 더 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햇볕을 받아도 뇌가 활발하게 반응했는데 60대 이후에는 같은 햇볕을 받아도 반응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의도적으로 햇볕을 쬐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생활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밖보다는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앉아 TV를 보시고 점심때쯤 부엌과 방을 오가며 가사일을 하시고 오후에는 잠깐 누워서 쉬거나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시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하루 종일 햇볕을 제대로 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밖에 나가신다고 해도 모자와 긴 옷으로 온몸을 가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부 건강을 위해 필요할 때는 차단이 필요하지만 아예 햇볕이 피부에 닿지 않으면 몸은 빛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멜라토닌 분비에 필요한 자극이 부족해지고 결국 저녁이 돼도 뇌가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지 못합니다.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밤이 깊어도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상하게 눈은 피곤한데도 머릿속은 멍하게 깨어있고 잠은 도통 오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결국 새벽 2시, 3시가 돼서야 겨우 잠이 드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날 아침 기상시간이 늦어지고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햇볕을 하루에 30분 이상 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멜라토닌 분비가 5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침 햇볕을 꾸준히 쬐는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37분 빨라졌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만큼 햇볕이 수면과 직결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혹시 요즘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는 시간이 하루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어머니,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를 돌아봤을 때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고 햇볕을 온전히 받으신 시간이 있었나요? 점심 이후에 마트에 가시면서 걸으신 시간이 10분이라도 있었나요? 만약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여름에 땡볕 아래 서 있으라는 거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햇볕을 쬐다는 건 꼭 한낮에 뜨거운 햇살을 오래 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침 9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처럼 비교적 온도가 낮고 자외선이 약한 시간에 15분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햇볕이 직접 눈과 피부에 들어오기만 해도 뇌는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 하루만 햇볕을 쬐다고 해서 당장 오늘 밤에 꿀잠을 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몸이 새로운 리듬을 기억하려면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햇볕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햇볕을 쬐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밤이 되면 눈꺼풀이 저절로 무거워지고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뜨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밤마다 시계를 보며 뒤척이셨고 새벽에 거실 불을 켜놓고 TV를 보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함께 나가자고 손을 잡고 동네를 돌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이상하게 요즘은 십시만 돼도 졸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벽에 깨는 횟수가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고급 침대를 새로 바꾸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침 햇볕을 20분쯤 쬐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햇볕은 단순히 비타민 D 합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시계, 즉 생체 리듬을 바로잡아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낮과 밤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게 해주고 밤에는 멜라토닌이 차분하게 분비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 오늘부터는 꼭 시간을 내셔서 햇볕을 쬐어 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밖에 나가기가 어렵다면 아침에 커튼을 활짝 열고 집 안으로 햇살을 들어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10분도 채 안 되는 햇볕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불면증 개선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 적당히 움직여야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소모되고 저녁이 되면 몸이 쉬어야겠다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뇌에서는 숙면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낮 동안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가 밤에 얼마나 잘 자느냐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걸음을 줄이기도 하고 예전처럼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바쁘게 돌아다니는 일이 적어져 하루 종일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다 보니 의도적으로 활동을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활동량이 줄면 줄수록 밤에 누워도 몸이 별로 피곤하지 않다는 겁니다. 몸이 피곤하지 않으니 뇌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결국 새벽 2, 3시까지도 눈이 말똥말똥 떠 있게 됩니다. 결국 잠이 안 온다. 낮에 더 피곤하다. 그래서 또 활동을 안 한다. 또 밤에 잠이 안 온다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매일 단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불면증 발생률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단순히 잠드는 시간이 짧아진 것뿐 아니라 깊은 수면의 비율도 눈에 띄게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수면은 뇌와 몸이 회복되는 중요한 단계인데 이 시간이 늘어나야 다음날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운동이 수면에 좋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살짝 힘들어지지만 동시에 뇌에서는 엔도르핀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불안과 긴장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평소 잡생각이 많아 잠을 못 이루던 분들도 훨씬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진행된 한 실험에서는 평소 불면증을 호소하던 60세 이상 참가자들에게 아침마다 20분씩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8주 후 참가자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었고 밤에 깨는 횟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꼭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가볍게 걸어도 충분하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체조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번 반복하는 의자 스쿼트 또는 두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스트레칭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특히 발목을 돌리거나
손끝을 자극하는 가벼운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몸이 자연스럽게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아침이나 낮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늦게 무리해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이 각성 상태가 되어 뇌가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정작 잠자리에 들었을 때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저녁 8시쯤 동네를 빨리 걷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오히려 밤 12시가 넘도록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동네를 20분만 걸었더니 저녁에는 눈꺼풀이 절로 무거워져서 11시 이전에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운동이라도 언제 하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지금도 무릎이나 허리 때문에 운동을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심지어 실내에서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손목 발목 돌리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몸은 자연스럽게 피곤함을 느끼고 숙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자연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리할 필요도 비싼 헬스장에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잘못된 수면 환경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TV를 켜둔 채로 조금만 보다 잠들어야지 하다가 결국 그 상태로 그대로 주무신 적 말입니다. 또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눈이 슬슬 감겨와서 그대로 베개 옆에 두고 잠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는 TV 소리나 불빛이 있어야 오히려 잘 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것은 착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는 불빛과 소리가 뇌를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설령 잠이 든 것 같아도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잠 상태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은데도 머리가 무겁고 낮에 졸음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블루라이트입니다. TV,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이 푸른 빛은 우리 눈 속 시세포에 직접 닿아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뇌는 아직 낮이야, 깨어 있어야 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즉, 몸은 피곤한데 뇌는 여전히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내리니 당연히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수면 연구팀에서는 밤에 스마트폰을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그룹은 평균 잠드는 시간이 30분 이상 늦어졌고 깊은 수면 시간도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화면을 오래 볼수록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숙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혹시 나는 TV가 없으면 오히려 잠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아마도 TV 소리나 불빛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잠들더라도 깊은 숙면이 아니라 얕은 수면이 반복되기 때문에 진짜 피로 회복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계속 시동은 켜져 있지만 절대로 완전히 꺼지지 않는 상태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안에서는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셈이지요. 수면 환경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온도와 조명입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기 위해서는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방 안이 너무 덥거나 춥다면 이 체온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면서 자면 중간중간 깨게 되고 겨울철에는 난방이 과하게 되면 땀을 흘리면서 자다가 새벽에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은한 스탠드 불빛을 켠 채로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완전히 어두우면 불안하다, 혹시라도 화장실 갈 때 불편하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한 불빛조차도 우리의 뇌에는 아직 밤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수면 전문의들은 가능한 한방 안을 완전히 어둡게 하고 자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어둠이 불안하다면 발밑에 아주 약한 불빛을 두거나 간접등을 활용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소음입니다.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차 소리, 아파트 위층의 발걸음 소리, 옆집 TV 소리 등 작은 소음 때문에 자주 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소음에 익숙해져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뇌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깊은 수면에 방해를 받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일정한 소리를 내는 백색 소음기나 부드러운 음악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파도 소리, 빗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는 뇌를 안정시키고 불규칙한 생활 소음을 덮어주기 때문에 잠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수면 환경이란 단순히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불빛, 온도, 습도, 소음, 그리고 전자기기의 사용 여부까지 모두 합쳐져서 우리의 숙면을 좌우합니다. 혹시 오늘 밤에도 TV를 켜놓고 주무실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만이라도 습관을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TV와 스마트폰을 끄고 방안을 조금 서늘하게 유지한 뒤 조명을 완전히 꺼둔 채로 잠자리에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실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머리가 훨씬 가볍고 개운하다는 사실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요. 60대 이상에서 잠을 못 이루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햇볕 부족, 운동 부족, 잘못된 수면 환경 같은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햇볕 쬐기, 가벼운 운동, 전자기기 줄이기, 수면 환경 개선 같은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만약 이런 습관들을 바꿔도 여전히 잠을 이루기 어렵고 낮 동안에도 피곤이 심하게 지속된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우울증, 갑상선 질환 같은 다른 건강 문제가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훨씬 더 깊고 편안한 잠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또는 직접 실천해보신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오또기와 함께 더 똑똑해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